안녕하십니까, 소막 50일입니다. 오늘 보자마자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 다룰 영화는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의 영화예요. 넷플릭스에서 제작한, 제작비가 1억 5천만 불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넷플릭스 영화라고 했을 때도 상당히 큰 규모의 제작비, 블록버스터급 영화죠. 바로 이제 마이클 베이 감독,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식스 언더그라운드,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. 그 영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뭐 아시다시피 마이클 베이는 뭐 90년대 중후반에 뭐 상당히 흥행작들을 많이 연출한 감독이에요. 제일 유명한 작품은 역시 뭐 시리즈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왔었던, 하지만 동시에 마이클 베이라는 이름에 실망감을 크게 안겨줬던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있죠. 트랜스포머는 총 5편이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 마이클 베이가 2007년도에 첫 번째 작품을 연출하고,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 2017년도까지 만들었습니다. 뭐 이제 손을 뗀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. 마이클 베이 감독은 사실은 이제 그 광고와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되게 유명했었고, 그 명성을 가지고서 헐리우드에서 이제 데뷔를 합니다. 그 작품이 이제 95년작인 나쁜 녀석들이에요. 1995년도에 이제 나쁜 녀석들이 만들었을 때 이 영화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. 이 영화는 뭐 그렇게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니었고, 뭐 윌 스미스와 마틴 로렌스를 이제 결정적으로 스타로 만든 영화죠. 이 마이클 베이 영화의 특성을 거의 이제 이 영화에서부터 다 보여줘요. 뭐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수다들, 시답지 않은 농담들, 그 다음에 이제 화려하게 현란하게 돌아가는 카메라, 폭발하는 자동차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짝반짝한 화면들,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쁜 녀석들을 보여주죠.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96년도에 더 락이라고 하는 아주 액션 영화의 걸작으로 꼽는, 많은 팬들이 이제 마이클 베이의 영화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영화가 이제 더 락이죠. 그 다음에 이제 98년부터 아마겟돈, 이 작품도 뭐 약간 평이 갈리지만 그래도 뭐 당시까지는 마이클이 괜찮았어요. 근데 이분이 이제 되게 미국적인 감상주의를 확실히 보여준 게 이제 2001년작 진주만입니다.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상당히 좀 전편에 비해서 좀 그 장황스러워져 버린 나쁜 녀석도 2를 이제 공개하고요. 2005년작으로 이제 그 복제 인간 문제를 액션 스릴로 다룬 더 아일랜드. 이 영화도 뭐 팬들은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액션 영화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평은 좀 뭐 그랬어요.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트랜스포머는 1편만큼은 뭐 상당히 괜찮은 비주얼로, 롯데 소박한 또 개그감 같은 게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근데 이게 이 시리즈는 2009년도에 나온 2편, 2011년도에 나온 3편 이렇게 나가면서 영화가 되게 산만스러워지죠. 막 되게 장황해지고, 그래서 마이클 베이가 이제 은근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. 그 와중에 이제 2013년도에 페인 앤 게인이라는 좀 소품 영화를 찍었어요.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상당히 좀 블랙 유머가 있는 영화입니다. 뭐 약간 좀 끔찍한 장면도 있어서, 뭐 호불호가 좀 갈리죠.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트랜스포머 4편 리뉴얼을 하죠. 배우들도 교체를 하고.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 라스트 나인, 이 영화 솔직히 안 봤습니다. 이 이후에 리뉴얼 작품 5편은 4편까지는 어떻게 또 리뉴얼을 기대하고 본 것 같은데 5편은 안 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13시간이라는 이제 리얼타임 액션물로 뭐 다시 좀 평가를 또 좋은 평가를 좀 받습니다. 이 영화가 약간 이제 뭐 이런 물에 좀 그 사실감이 있는 연출에도 사실 재능이 있는 감독이에요.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넷플릭스 자본을 통해서 이 식스 언더그라운드를 만들죠. 식스 언더그라운드는 그간에 이제 보여줬던 마이클 베이의 그
영화 액션 장르에서 봤던 안 좋은 면들이 솔직히 많이 보이는 영화입니다. 여전히 뭐 개선된 건 그다가 없어요. 영화 자체는 뭐 번쩍번쩍합니다. 일단 이 영화는 피렌체를 배경으로 딱 오프닝 시퀀스를 열어버려요. 굉장히 요란하고 굉장히 많이 부서지고 뭐 박물관도 뚫고 가고 볼만합니다. 그 장면 자체로는 스펙타클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작전을 임무를 완수하는 그 장면도 되게 길어요. 이 마이클 베이 감독은 이제 액션 시퀀스에 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이게 뭐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? 동호반복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장면 연출 스타일들이 너무 이제 좀 과장돼 있잖아요. 그 묵직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건 영화다. 이거는 뭐 어차피 영화인데 뭐 그런 느낌이 지금은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클 베이스로 좀 올드한 스타일이라는 거죠. 이게 마이클 베이가 누구나 연출했다는 걸 아는데 뭐 그런데 이 영화는 근데 소재 자체가 식스 언더그라운드라는 게 이제 그 지하에 숨어 있는 이제 본인들은 죽은 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뭐 비밀 조직 같은 거예요. 뭐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한 원이 상당히 뭐 IT로 돈을 많이 번 일종의 백만장자, 백만장자가 아니죠. 억만장자죠. 억만장자고 나머지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원이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하는 원이 이제 모셔온 인물들입니다. 모셔왔다고 해야 되나요? 데리고 왔다. 스카우트했다고 해야 되겠죠. 그런 인물이에요. 그래서 이 6명의 팀원이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가상 국가죠. 투르키스탄. 뭐 이렇게 투르크메니스탄을 연상시켰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은 아니고 투르크스탄의 독재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옹립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인데요. 전형적인 미국적 사고방식이죠. 자신들이 뭔가 이제 투여를 해서 불쌍한 저 사람들을 구해내겠다. 그런 거죠. 예, 뭐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실제 현실에서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미국이 뭐 개입해서 독재를 몰아낸다고 해가지고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죠. 하여튼 뭐 영화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액션 영화인데요. 주제 자체가 너무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. 액션은 지나치게 이제 마이클 베이스러운 화려하고 뭐 이건 뭐 누가 말은 식스 언더론다 이거 비밀 조직인데 전혀 비밀스럽지 않거든요. 행동하는 것들은 뭐 첫 장면부터 형광색 자동차로 피렌체를 가로질러서 마구 달려나갑니다. 뭐 사람도 치고 막 자동차도 부서지고 아주 뭐 달려나갑니다.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은 죽은 인물이라고 이제 사라진 인물이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영화니까요. 그래서 그런 장면들 뭐 장면 자체의 재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그 세계적인 규모예요. 첫 번째는 피란체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투르키스탄으로 설정된 것들은 보니까 이제 아부다비에서 주로 촬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좀 약간 그 투르크스탄 그러면 이제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타지키스탄 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잖아요. 근데 실제 배경 촬영은 이제 아부다비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화려합니다. 번쩍번쩍거리는 동네고.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 나오고요. 그 이 주인공들이 구해야 될 사람이 이제 홍콩의 그 고층탑 위에 있거든요. 뭐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? 홍콩은 이제 저도 뭐 한 2번 가봤습니다만 뭐 굉장히 고층탑이 이제 마천루가 아주 대단한 동네니까 그런 이미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겠죠.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사실은 이게 되게 말하기가 애매한데 뭐 사실감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주제 자체는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과정 자체는 그냥 전형적인 액션물의 틀을 따르다 보니까 뭔가 위화감이 있습니다. 여전히 라이언 레이놀즈는 그 데드풀과 이제 데드풀 이후엔 계속 좀 이런 식의 농담 연기들을 많이 하는데
그 마이클 베이도 그렇거든요. 계속 뭐 배드 보이스나 뭐 그 되게 농담들 툭툭 던지면서 그런 그런 연출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는 조금 장황스러워요. 영화 자체가 등장인물이 이 팀이 6명이지 않습니까? 6명의 스토리가 또 한 번씩 다 언급이 되거든요. 그 스토리도 이제 플래시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적인 이야기로 풀어가야 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. 그러니까 막 장소도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좀 집중해서 쭉 나간다는 느낌이었고 뭐 이건 제 느낌입니다. 뭐 IMDb 평점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6.2 정도니까 그냥 평범한 영화. 뭐 평범하고 좀 재미도 느끼는 사람도 있는 영화.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 솔직히 뭐 생각하고 보기에는 주제 자체는 되게 그 스토리 자체는 복잡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영화 자체는 되게 가벼운 영화거든요.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한데 뭐 그래서 일종의 이 영화는 정치적인 이야기들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서 그 이상주의자인 리더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사람 일종의 팀워크를 형성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는 전체적인 그런 내부 플러스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뭐 마이클 베이 영화를 보시면서 뭐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중간중간에 조금 왜 이렇게 장황해라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뭐 그 마이클 베이의 약점이 다시 또 이제 뭐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아쉽고요. 이왕이면 잘 빠진 영화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신 이제 넷플릭스에서 되게 이제 번쩍거리는 액션 영화를 원하신다면 이 영화에는 뭐 이 마이클 베이의 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카, 뭐 대형 폭발, 추락하는 사람들,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신다면 이게 어차피 가상 국가니까요. 뭐 그렇게 또 뭐 이상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뭐 저는 이미 마이클 베이라는 감독의 이제 스타일, 지나치게 미국적 사고 방식들이 들어가 있는.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건 이제 나쁜 녀석들 2에서 그 폴리스 스토리 1편에서 판자촌을 부수는 장면을 거의 따라했던 것 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장면에서부터 좀 과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뭐 그 아마겟돈도 뭐 그렇지만, 근데 이 영화에서도 뭐 이 사람의 그런 좀 제3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게 뭐 여전히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뭐 이 팀원 자체들은 나름 다국적입니다. 라이언 레이놀즈는 원래 뭐 여기는 물론 미국 사람처럼 나오는데 원래는 캐나다 배우죠. 그 다음에 뭐 멜라니 로랑이라는 배우는 이제 투인데 이 배우는 그 프랑스 배우입니다. 마누엘 가르시오 로팔로라고 이제 이 히트맨 역할을 하는 쓰리라는 역할을 하는 친구는 그 멕시코 출신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벤 하디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나오는데 이 친구는 저게요.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잘생긴 드러머 로저 테일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. 그 아드리안 아르조라라고 하는 5번 5 역할을 하는 배우도 이분은 이제 푸에르토리코 출신 배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초반에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이제 식스 역할의 데이브 프랑코는 이제 뭐 미국 배우죠. 그 다음에 흑인 배우로 코리 호킨스가 나옵니다. 이 세븐 역할로 나중에 이제 스나이퍼 역할을 하는데 이 양반은 저기 콩 스콜 아일랜드와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아웃 컴튼에서는 닥터 드레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. 뭐 블랙 클랜스맨이라는 그 스파이크리 영화도 나왔네요.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배우진도 좀 다양한데 실제로 뭐 그런 다국적성이 뚜렷하다기보다는 뭐 미국적 시선이 여전히 좀 많이 느껴지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기대 좀 했었거든요. 이게 나쁜 녀석들이 1편이 줬던 좀 그런 컴팩트한 작은 규모의 연출을 마이클 베이가 해낸다면 사실은 그런 영화는 좀 재미가 있어요. 그 뭐 마이클 그 나쁜 녀석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1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게 봤던 영화고 뭐 더락이야 뭐
더락도 좀 장중하고 장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괜찮은 영화였고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여전합니다. 그냥 뭐 평범한 마이클 베이의 영화가 식스 언더그라운드가 아닐까. 이 마이클 베이의 연출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스타일을 여전히 좋아한다. 그럼 뭐 괜찮고요. 뭐 이제 좀 별로다라고 하면 뭐 여전히 별로인 그런 연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. 뭐 이상 식스 언더그라운드 집에서 바로 보고 리뷰를 했습니다. 여러분도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선택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넷플릭스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된 야심작 식스 언더그라운드에 대한 보자마자 리뷰였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